네, 2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1교시 찍어놓은 거 보니까 약간 턱을 계속 들이면서 얘기를 하네요. 숙이고 얘기할게요. 네, 2교시는 세포 분열 중에서 드디어 염색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가 무엇인가? 네, 이번 시간에는 염색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핵심 개념은 염색체, 그리고 유전자, 그리고 DNA, 자, BTS 아니고요. 상동 염색체,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이 염색체, DNA, 유전자, 얘네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여서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볼게요. 머리카락이다. 범인이 증거를 남겨놓았어. 그랬더니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겠군 이랬죠. 근데 보통 여러분도 그런 드라마 같은 거에서 많이 보셨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래서 뭐 옛날에는 지문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지문이 아니라 어떤 DNA를 가지고 범인을 잡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범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 채취한 것과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NA를 채취했냐 아니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왜 막장 드라마 이런 거에 보면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그것도 하죠. 그 친자 확인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99% 당신의 아이가 맞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전자란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도 들어보셨고 DNA도 들어보셨고 유전자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거 각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유전 되는 거, 즉 부모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불려받는 것, 또 내가 내 자식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것에 이제 관계한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그 유전자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냐면 얼굴 모양, 예를 들면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쌍꺼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입술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그리고 뭐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뭐 혐알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선생님이 혐알기 돼요. 혐알기 여러분도 해보세요. 혐알기 안 된 사람 있거든요. 그것도 다 유전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 이렇게 보시면요. 선생님은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 하면 이렇게까지 막 제쳐지는 사람들 있죠. 요 끝이 아파라. 그래서 제쳐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가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염색체 DNA 유전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염색체는 이렇게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해요. 근데 염색이 잘 돼서 이제 우리가 세포를 관찰하려고 했을 때 세포의 색깔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염색약을 넣어서 그 염색을 좀 시켜서 이제 관찰하면 조금 잘 보이거든요. 그때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는 염색이 잘 된 애도 있고 또 다른 비슷한 성질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염색체는 염색이 잘 되는 애예요. 근데 얘네가 알고 보니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얘가 염색체고요. 이 염색체는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 보니까 1.2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죠.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네, 6승미터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1.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요만한 크기인 애를 이제 확대를 해봤더니 이 염색체는 요거 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나는 이 막대기 구조, 이거 자체를 막대기처럼 생겼잖아요. 이 막대기 구조를 염색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염색체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색체는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는요. 평소에는 이게 이렇게 보니까 꼬불꼬불꼬불꼬불 뭔가 실처럼 생겼죠. 이 실을 염색사라고 하는데 실사자 써서 이 염색사가 세포 분열할 때는요. 평소에는 이렇게 막 그 핵 안에 이렇게 막 풀어져 있다가 얘가 다시 꼬여요.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모양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 막대기 모양을 만들 때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복제된 애가 여기 하나 더 생겨요. 그리고 얘 복제된 애가 여기 하나 더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막대기 자체가 요 한 막대기랑 요 한 막대기가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체가 염색체고요. 요거 하나 있죠. 요 하나, 요거를 이렇게 분리된 거, 이걸 염색 분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염색체 하나에 염색 분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염색 분체를 또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생물의 특징을 결정짓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을 DNA라고 해요. 얘가 DNA고요. 얘는 뭐 화학 물질로 치면은 뭐 인, 염기, 뭐 당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어쨌든 얘는 물질이에요. DNA. 그리고 이 DNA 안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를 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쌍꺼풀이나 뭐 키, 그다음에 유전병, 뭐 하여튼 발가락 모양 뭐 아무거나 다 결정하는 것이, 선생님의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결정하는 것이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노래 잘하면 아이도 노래 잘하는 경우들이 많죠. 장동건 아버지 잘생겨서 장동건도 잘생겼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 부위 자체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염색체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 안에 들어있고요. 이 염색체가 평소에 이런 모양인 건 아니고 세포 분열을 할 때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모양이 만들어진 걸 보면 이렇게 하나, 두 개로 염색 분체로 나뉘어지는데 요 각각의 염색 분체는 얘를 복제한 게 얘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를 풀어봤더니 이게 DNA고 이 DNA 중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를 유전자라고 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도 다 염색체가 있지만 사람의 염색체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여자의 염색체와 남자의 염색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쭉 가서 몇 번까지 있어요? 22번. 그리고 여기를 다 두 개씩 쌍으로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22번. 그 다음에 여기 XX라고 되어 있는 여기까지 하면 2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자의 염색체도 보니까 1, 2, 3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가서 22, 여기도 한 쌍이 있고 23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얘네가 요렇게 요렇게 쌍을 이루고 있죠. 아까 봤던 염색체 하나가 여기 있죠. 근데 이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비슷한 염색체가 옆에 하나 더 있죠. 쌍으로 있어요, 쌍.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있는 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사람의 체세포수부터 알아보면 사람의 체세포 안에는, 체세포수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체세포 안에는 염색체 수가 몇 개 있냐면 23개 곱하기 2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2번, 23번까지 가서 여기까지 가서 23번이 다 2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46개입니다. 46개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6개고요. 상동 염색체는 이렇게 1번이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요거 두 개의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쌍을 이루는 두 개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염색체는 뭐냐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그 일반적인 염색체가 1번부터 22번까지 있는 거 있죠. 이게 상염색체예요. 근데 이거는 1번부터 22번까지니까 네, 개수가 44개가 되겠죠. 22 곱하기 2는 44. 이건 하실 줄 아시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에 있는 얘는 뭐냐? 얘는 성염색체가 되겠습니다. 성염색체는 46개에서 44개 빼면은 네, 요거 2개가 되겠죠. 그런데 여자의 염색체 구성과 남자의 염색체 구성을 보니까 요게 제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라고 해서 이름이 성염색체고요. 상염색체는 뭐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얘기할 때 그거 있죠. 그거가 상염색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자, XX 염색체, 그 다음에 XY, Y는 좀 작죠.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의 성별을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근데 47개가 되면 어떡해요? 혹은 45개가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유전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과제로 한번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방금 했던 사람의 염색체를 넘어서 이제 체세포 분열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체세포 분열은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핵심 개념으로 나오는 거는 체세포 분열,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안에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체세포 분열 과정을 염색체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이게 나중에 수행평가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자, 들어가기 보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죠. 입안의 상피세포를 관찰해야지. 난 백혈구. 염색을 하니까 핵이 뚜렷이 잘 보이네. 막 이랬어요. 자, 근데 한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모두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예를 들면 손톱에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에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눈에 있는 거가 같을까? 다를까? 궁금하죠? 어떨 것 같아요? 네. 한 개체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체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 수정란 하나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각 체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모두 동일해요. 그렇지만 이 체세포가,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가 어떤 조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눈이 되기도 하고 위장이 되기도 하고 뭐 발톱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자, 어쨌든 세포 하나하나가 역할이 다른 건요. 체세포하고 생식세포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을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세포는 분열을 통해서 개수를 늘려서 우리가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뭐 이제 새살이 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그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보시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저렇게 핵이 또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세포가 분열하기 직전이 되면요. 저렇게 핵막, 그러니까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저 핵막 속에 복제된 염색사가 엄청 많이 보여요. 자, 저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요. 그럼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요. 그 처음에 이제 요 하나의 세포를 어미 모자 써서 모세포라고 하거든요. 이 모세포가 결국에는 두 개의 딸 세포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기라고 해요. 이 전기에는 이제 아까 봤던 염색체들이 여기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두 개가 상동 염색체, 이렇게 두 개가 상동 염색체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색체가 4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염색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의 특징은 핵이 분열되는 과정 자체를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전체 세포질까지 다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는 핵의 분열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기의 특징은 이제 핵막이 사라졌어요. 여기 있던 핵막이 사라졌죠. 핵막이 사라지고 이 염색사들이 염색체가 된 상태로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핵이 분열되면서는요. 중기에는 이렇게 염색체가 가운데 쪼르륵 나와요. 쪼르륵 나와서 얘 지금 복제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반틈 쪼갤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럼 후기로 가면은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그 한 개씩 세포의 양쪽 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기가 되면요. 이 옆에 세포질이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분리되고 마지막에 딸 세포 2개가 형성되면서 다시 핵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면 2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는 핵막이 나타나고 이 모세포 안에서 핵막이 나타나고 안에 유전 물질이 2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그 핵막이 없어지면서 이 염색사들이 염색체가 된 상태로 보이고요. 이 염색체가 또렷하게 보이다가 중기로 넘어가면 가운데에 나란히 이렇게 서요. 왜냐면 나눠야 되니까,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가운데로 갔다가 후기로 가면은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그럼 끌려가게 되면은 반으로 쪼개져서 끌려가게 되고요. 말기가 되면은 이 세포질도 분리가 됩니다. 세포질이 분리돼서 완전히 2개의 딸 세포가 형성되면 세포 분열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이름을 굳이 세포 분열이라고 안 하고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어요? 라고 한다면
체세포 외에 우리한테 한 가지 더 세포가 있는데 그건 생식세포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에 우리가 감수 분열을 배울 때 체세포 분열 외에 생식세포 분열도 배우게 될 거기 때문에 이름이 체세포 분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과정은 지금 이제 핵이 분열되고 마지막에 세포질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동물 기준으로 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세포질이 분열되는 거를 이제 도룡령을 통해서 본 거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두 개로 쪼개져요. 그런데 이제 양파도 체세포 분열을 하는데 이때 이 양파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판때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세포판이라고 하고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세포판이 자라서 결국엔 세포벽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죠.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요. 그죠? 밖에 못된 고양이가 나타났네요. 네. 식물세포가 있어서 식물세포는 세포판이 나타나서 세포벽이라는 요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동물세포는 어차피 세포막으로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판 같은 것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갈게요. 스스로 확인하기는 자, 체세포 분열 과정 중 핵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순서로 일어난다고 교과서에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후기에는 두 가닥에 뭐가 분리되어서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염색체? 네, 염색체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염색 분체가 되겠죠. 염색 분체 두 가닥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것 중에 그 두 가닥이 한 가닥씩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의 유전 정보가 모세포와 동일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체세포와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쵸. 그래서 세포의 모양과 기능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유전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뭐 암세포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것까지는 체세포 분열 과정까지를 했고요. 감수 분열까지는 이번 주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주에 수업에 오시면 체세포 분열 관찰하기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을 1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에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선생님이 잘 준비해서 할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그 노트 받은 거에 칸 채워가지고 오셔서 선생님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학교에서 봅시다. 안녕.